안녕하세요, 안녕수입니다. 올여름 102회를 맞이한 일본의 코믹 마켓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1년 동안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열리는 코믹 마켓, 통칭 코믹회, 만화나 애니메이션, 일본 서브컬처에 관한 스스로 만든 모든 것을 출품할 수 있는 세계 최대의 프리마켓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코믹 마켓이 세계 최대의 동인 축제가 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믹회는 한 서클당 가로 90cm, 세로 45cm의 작은 부스에서 자신이 창작한 만화나 2차 창작 동인지, 직접 코스프레 모델로 참여해 만든 사진집, 직접 제작한 게임, 음악 등을 팔게 됩니다. 참가 서클은 약 3만 개에서 3만 5천 개, 한 서클당 3명까지 참가가 가능합니다. 33% 정도가 흑자 서클, 77%가 적자 서클입니다. 이 중에 약 10% 정도는 수익이 미미한 수준이며 20% 정도가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서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익을 내는 서클 대부분이 대형 유명 서클들이 많습니다. 동인 만화, 동인 게임뿐만 아니라 회장 주변에는 유료로 참가한 코스프레어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 코믹회를 통해 유명해지면 사진집으로 큰 돈을 벌거나 TV 데뷔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본 전역의 코스어들이 도쿄를 찾아와서 코스프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코믹회는 동인지가 가장 많이 출품되고 있는데요. 동인지란 출판사를 통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나 작은 동아리 서클이 기획부터 편집까지 담당해 직접 출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 창작물도 많지만 현재의 코믹회에서는 2차 창작물이 가장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나루토 원작에서는 나루토가 좋아하는 사쿠라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동인지 세상에서는 이 둘의 사랑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슬램덩크의 경우도 동인지에서는 강백호와 최소연의 사랑이 아닌 강백호가 서태웅에게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 들어 코믹회에서는 남성을 위한 동인지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지만 예전에는 여성을 위한 동인지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인지가 탄생한 것은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에서 패망한 뒤에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1947년에 창간한 만화 소년에서 일본 만화 역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아카츠카 후지오, 이시노모리 쇼타로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만화가들이 모여 동일본 만화 연구회를 결성하고 주변 친구들과 회원들 사이에서 볼 수 있었던 먹즙 한 방울이라는 동인지를 처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하철도 999에 마츠모토 레이지가 결성한 큐슈 만화 연구회에서 만든 큐슈 만화전, 도라에몽 작가 후지코 F 후지오와 후지코 후지오가 만든 동인지, 소태양이 차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의 코믹회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든 것이 1966년에 창간된 코미라는 만화 잡지입니다. 이 만화 잡지에서 처음 동인지를 소개하기 시작했는데요. 잡지 마지막에 있는 독자 페이지를 통해 관련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서 일본 전역에 만화 서클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만화 잡지 콤의 영향으로 전국에 만들어진 만화 서클이 모여 1972년 소규모 아마추어 이벤트 일본 만화 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소녀 코믹에서 연재되던 만화 포의 일족을 미궁이라는 서클에서 2차 창작물로 홀의 일족이라는 제목의 동인지가 공개됩니다. 원작에는 없었던 에로한 장면을 연출해서 팬들로부터의 비난을 걱정했지만 오히려 준비한 백부가 모두 매진이 되었고 팬들로부터 재판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지면서 재판매를 약속하게 되는데 이것이 코믹회의 개최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5년 12월 21일 서클 미궁의 주최로 도쿄 토라노모 소방협회에 작은 회의실을 빌려 코믹회 1회가 개최가 됩니다. 당시 참가 서클은 32개로 참가 인원수는 700명 정도였습니다. 1970년도에는 베르사유의 장미, 어택 넘버원, 바람과 나무의 시 같은 유명 소녀 만화의 탄생으로 소년 만화보다는 우리가 아는 순정 만화가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70년대의 대부분의 동인지는 여성을 위한 야오이계가 많았습니다. 야오이는 야메떼 오시리가 이따이, 그만의 엉덩이가 아파, 이 앞에 글자를 따왔다는 설과 야마나시, 오치나시, 이미나시에서 따와 야오이가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1970년 말에 개최된 코믹회에서는 야마토와 건담의 영향으로 거의 참가하지 않았던 남성들의 숫자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참여자는 여성이었습니다. 1979년 주간 소년 썬데이에서 시끌별 녀석들이 연재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소녀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980년대에는 시끌별 녀석들, 날다 커플, 터치 같은 러브 코미디에 남성들이 미소녀 캐릭터의 사랑에 빠지면서 엄청난 양의 동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코믹회의 확립이 시작되었죠. 당시 라무의 코스프레 참가자가 또 코믹회에서 엄청난 주목과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술공주 민키, 닥터 슬럼프로 인해 로리계의 장르가 만들어진 시기도 이때입니다. 1984년에는 캡틴 츠바사가 등장하면서 소년 만화의 캐릭터가 여성 타겟의 동인지로 등장하고 쇼타계 장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쇼타는 어린 아이를 뜻합니다. 철인 28호에 나왔던 꼬마 남자 주인공 이름이 쇼타였는데요. 그것의 영향으로 이런 장르를 쇼타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1985년부터는 코믹회의 엄청난 인기로 여름과 겨울 1년에 2차례 개최를 하게 됩니다. 1987년에는 만화 세인트 세이야가 등장합니다. 같은 해에 영화도 개봉했는데 영화를 보다 실신한 여성 팬이 나와서 뉴스에 보도가 되기도 했죠. 1980년대 말 코믹회에서는 드래곤볼의 프리저 편이 연재되면서 압도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이때 드래곤볼의 세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4인방의 여성 만화가 집단 클램프가 데뷔한 1989년 연속 소녀 납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범인이 잡힌 뒤에 그의 방에서 6,000개의 비디오 테이프가 발견되는데 그중에 애니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던 것에 오타쿠의 범행이라며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코미케 행사의 취재가 시작되면서 오타쿠와 동인지를 판매하는 코미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로 망가의 추방 운동이 전개되면서 에로 동인지에 성인 마크가 붙어 18세 미만에게는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1990년 초반에는 유유백서, 사이버 표물러 같은 인기 작품이 있었으나 오타쿠의 안 좋은 이미지가 그대로 남아있었던 터라 코미케는 침체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1992년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이 등장하면서 서브컬처계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코미케는 큰 흥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에로 망가에 성인 마크가 붙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으로 인해 성인 동인지는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1993년 코미케에서는 슬램덩크, 불꽃의 신기류의 세력이 상당했습니다. 당시 슬램덩크 만화가인 이노우에 타케이코는 2차 창작물인 슬램덩크 동인지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슬램덩크 트레이식 논란이 생겼을 때 이전의 발언 때문에 더욱 비난을 받게 되었던 측면도 있었습니다. 허니와 클로버의 작가 우미노 치카는 데뷔 전에 슬램덩크 동인 활동으로 상당히 유명했었죠. 1994년에는 닌타마의 세력이 좋았고요. 고베 대지진과 오음진리교 사건이 연이어 터진 1995년 코미케에서 압도적인 지명도와 일본 서브컬처계를 통째로 뒤흔든 작품이 등장합니다. 신세계 에반게리온. 이 작품은 당시에 엄청난 인기로 심야 시간의 재방송과 1997년에 두 번의 극장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에반게리온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작품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신세계 에반게리온은 세일러문에서 정체된 흐름을 크게 바꿔놨으며 동인 문화가 크게 진화한 계기가 된 작품입니다. 이 시기부터 코미케의 남성 참여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성들에겐 윙건담이 큰 지지를 받았었죠. 1996년 주간 소년 점프에서는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의 연재가 끝나게 되고 봉신연이, 테니스의 왕자, 히카루의 바둑 같은 작품이 연재되면서 당시 코미케의 주요 세력이 됩니다. 1990년 후반에 들어서는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명탐정 코난이 코미케의 주요 세력이 됩니다. 당시 코믹마켓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등장하는 로리계와 쇼타계 동인지가 정말 인기가 많았던 시기였는데 1999년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그 기세가 꺾이게 됩니다. 2000년에 들어서는 강철의 연금술사가 코미케의 주요 세력이 됩니다. 인기가 대단해서 코미케가 강철의 연금술사만의 행사장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담 시드, 프리큐어, 동인 공포 게임인 스르나미 울적애가 인기가 많았으며 여성들 사이에서는 디 그레이맨이 큰 지지를 받게 됩니다. 2000년 후반에 들어서는 라이트 노벨 원작인 스즈미야 하루이의 우울 그리고 하츠네 미쿠가 탄생합니다. 같은 시기에 니코니코 동화라는 영상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시기에 타이밍이 딱 들어맞으면서 코미케뿐만 아니라 하루이의 댄스 영상이나 하츠네 미쿠의 음악 영상이 유행하면서 사회 현상이 됩니다. 이후에는 하츠네 미쿠와 결혼한 일본 남성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페이트, 은혼, 동방 프로젝트 세력 역시 대단했습니다. 2010년 초반에 들어서는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법소녀의 클리셰를 파괴한 대히트작으로 작품성도 훌륭해서 각종 애니메이션 수상과 60만 장의 DVD 판매고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러브라이브가 인기가 많았는데 미소녀 아이돌 애니메이션인데요. 참여한 성우들에 의한 콘서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당시 코미케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함대 콜렉션, 걸스 앤 판처 같은 무기를 의인화한 작품이 또 인기를 끌게 됩니다. 여성 팬들에겐 타이거 앤 버니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1910년 후반의 코미케에서는 캐논 오브 프렌즈, 오소마트상, 진격의 거인, 하이큐, 겁쟁이 페달, 쿠로코의 농구의 세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했던 2020년에는 코미케 98회가 중단, 코미케 99회 역시 두 번의 연기가 되면서 2021년 2년 만에 코미케가 개최됩니다. 당시 입장 수를 제한했는데 이전에는 75만 명이었던 참가자 수가 11만 명으로 크게 감소된 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미케 행사의 규모는 작아졌지만 스마트폰이나 PC로 만화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늘어나면서 일본 만화 시장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3년 8월 여름 102회를 맞은 코미케에서는 한국의 게임 블루 아카이브의 세력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일본에 진출한 블루 아카이브는 수영복 시즌 중에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 그 때문인지 코미케의 코스프레도 블루 아카이브의 수영복 모습이 많이 보였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소는 도쿄의 빅사이트입니다. 도쿄 빅사이트, 도쿄 국제 전시장이 되겠습니다. 코미케 기간 동안 언론사의 헬기가 여기를 많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줄을 쫙 서 있으면서 여름에 가면 지옥입니다. 저도 여름에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곳을 빠져나와서 좀 사람 좀 빠졌을 때 들어가가지고 코스프레만 대충 구경하고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규모가 상당히 커가지고 정말 오픈하자마자 들어가야 그나마 좀 제대로 볼 수가 있고 여기 안에서 이제 그 행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부스들 막 다 채워가지고 엄청 넓습니다. 여기서 이제 밖에 나가면은
보시면은 이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보일 수 있고요. 혹시 일본 서브컬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미케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대만 분들의 참여가 엄청 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코미케에 참가하려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와 주소지가 있어야 됩니다. 주변 친구 중에 일본에 체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가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빅사이트에서는 코미케뿐만 아니라 디자인, 커피, 다양한 분야의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일본의 이런 행사는 어떨지 뭐 이런 것들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참 재밌습니다. 저는 그래서 도쿄를 찾을 때 항상 이 빅사이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날짜에 어떤 행사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살펴보고 하거든요. 이런 전시 행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도쿄 찾으실 때 빅사이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번 어떤 행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